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도 춥고 코인 시장마저 차가운 가운데 시청자분들 몸도 마음도 편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또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행복하지도 또 불행하지도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 가운데 미국 셧다운 소문까지 퍼지며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저는 리플 XRP가 가진 글로벌 CBDC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은에게 CBDC 할래 말래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군침을 흘리며 솔깃해 하다가 동시에 걱정거리에 사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 내부 자금 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 CBDC로는 쌀만 살 수 있게끔, 인민 CBDC로는 옷만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딱 붙여서 발행하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정은이 같은 독재자에겐 이보다 더한 안성맞춤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상상으로 웃고 있다가도 달러 확보 문제를 떠올리는 순간 입맛이 싹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북한하고 몰래 돈을 주고받으며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를 채워주던 세력들이 CBDC 세상에 오면 김정은과 거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 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 또한 사실 CBDC와 실시간 정산은 정부든 국민이든 망설이게 만드는 양날의 검 같은 구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이 공통으로 만족할 지점도 확실합니다. 국제송금에서 CBDC가 대세가 되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던 범죄자들은 죄다 백수가 되어 새 직업을 찾으러 당근과 알바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또한 화폐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권력의 핵심들조차 정치 자금이나 비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기에 머리를 싸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겠다며 기존 시스템을 붙잡고 시간을 끌어보려 하겠지만 이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멈출 기미는커녕 점점 더 강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민간 기업의 흐름입니다. 이미 테더사의 USDT는 각종 음지 거래와 민감한 자금 이동의 한 가운데에 있고 이 자금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주체는 어떤 국가도 아닌 바로 테더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민간에게 화폐 권력을 순순히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위조 지폐만 만들어도 무섭게 응징하던 그들이 이 거대한 권력이 넘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국 모든 정부가 등 떠밀리듯 CBDC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 화폐 발행과 통제 구조에 대해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그 증거로 국채에 서명합니다. 서명받은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매입한 금액만큼 클릭 몇 번으로 돈을 생성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상업은행들 계좌에 찍히고 각 은행들은 이곳저곳에 돈을 빌려주며 그 돈은 세상으로 흩어진 뒤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됩니다. 한국은행과 약속한 그날이 되면 국채에 서명한 그 금액만큼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세금이 잘 거쳐서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과소비로 인해 잔고가 비어 있다면 결국 카드 돌려막기 하듯 다시 국채를 발행해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정상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비참함을 느끼듯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채에는 수많은 외국 기관들과 큰손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돌려막기 하기에는 눈치가 엄청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잘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소리 소문 없이 여기저기로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걸 추적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들만 봐도 정부 입장에서 프라이빗 분산 원장의 CBDC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감시가 심한데 누가 쓰겠냐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감시가 가능한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감시 레이더망에서 아예 벗어난 현금보다 국세청 사정권 안에 있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당연하게 쓰며 살아온 지도 이미 오래됐죠. 편리함이 감시의 찝찝함을 이겨버린 겁니다. CBDC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생활 속으로 야금야금 침투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개인 지갑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실사용 난이도 역시 지금 방식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갑 간 거래에서 상대가 암호 자산을 받고 잠수 타버리면 중앙화된 기관과 경찰이 합심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깔린 은행 앱과 결제 앱에 익숙해져 있는데 개인 지갑 앱은 편리성 면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낯섭니다. 특히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층과 중장년층에게는 외면받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그들만의 리그 수준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시장에 비하면 강릉 바닷가 옆에 있는 경포 호수처럼 작은 시장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중앙 지갑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 방법 복잡한 데다 관리 못하면 자산 다 날아가 버리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 각 정부들은 당연히 자국 주도의 폐쇄형 체인을 쓰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상업은행들이 책임을 분산해 지는 구조에서 정부가 발행과 통제를 모두 독점하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 단 한 번의 해킹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CBDC를 당장 도입하자니 비용은 수조 원 단위라고 하고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약조차 없다고 합니다. 설령 개발을 마쳤다 해도 지겨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테스트하지 않으면 보안이 뚫릴까봐 감히 사용하지도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각국 정부들은 리플랩스의 프라이빗 CBDC 원장을 영순위로 고민하게 됩니다. 리플은 이미 이런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국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검증된 시스템 위에서 각 정부가 자국의 CBDC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테스트까지 끝낸 상태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리플의 프라이빗 CBDC 원장을 사용한다면 리플이나 미국의 감시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자국 CBDC의 발행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원화만 국내에서 사용한다면 XRP 소각은 없고 리플랩스라는 법인은 구축 비용과 라이선스 사용료 개념의 수익만 발생하겠죠. 하지만 리플의 CBDC 원장을 사용하는 순간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리플망을 통해 국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리플 원장 기반 CBDC를 쓰면서 국제 송금만 따로 분리한다? 그건 마치 최신형 노트북과 초고속 인터넷이 있는데도 봉투에 돈을 넣고 직접 갖다 주러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마 리플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듯이 리플랩스의 실질적인 경쟁 기업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챗 GPT든 제미나이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어떤 AI에게든 한번 물어보세요. 전 세계 은행 네트워크 플러스 국경 간 결제 솔루션 플러스 CBDC 전용 플랫폼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추고 이미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이 있냐고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면 리플은 그 고속도로에 해저 터널을 깔고 하늘에는 항공로까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상의 대부분은 구형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간 뒤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내려 차로 이동하는 복잡한 여정을 당장은 감수하고 있죠. 하지만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스위프트는 점점 불경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각 국가가 리플의 CBDC 원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제송금은 리플렛이나 ILP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초반에 테더의 USDT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미국은 USDT가 음성적인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가해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USDT의 최대 사용자들은 달러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가들이거나 필리핀, 인도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테더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고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범죄나 제재를 이유로 자금 동결을 요청하면 발행사인 테더는 즉각 해당 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기능을 시스템에 이미 탑재해 두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란텍스가 테더에 의해 약 2,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동결당했을 때 러시아는 이건 우리 시장에 대한 전쟁 선포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중국은 금융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하청업체라며 강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테더의 입장에서 보면 제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큰 고객이라 한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압도적인 영향력 앞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선택이야말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누가 실질적인 힘을 쥐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들 중 기업들이 실시간 정산을 하게 되는 걸 싫어할 정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자금 추적이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건 현 국제송금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끔 보면 다른 체인도 가능하다면서 빡빡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개념 이해 없이 AI한테 물어본 다음 그 답 그대로 들고 와서 우기지 마십시오. 개념을 알면 체인 간 연결고리보다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실시간 정산을 현실화시키는 조건들 중에서 네트워크 연결이나 브릿지 자산 같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수십, 수백 배 어려운 건 라이선스와 유동성 공급 파트너 확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리플은 이미 타 체인 대비 넘사벽이고 여기서 게임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격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그냥 정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비유를 들어보자면 10평짜리 매장에 투자해 놓고 도대체 언제 수익 나느냐고 투자자가 닥달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10만 평짜리 매장에 투자해 놓고 몇 달 있다가 수익 언제 나느냐고 닥달하면 인테리어 절반도 못한 경영주는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매출도 못 내는 10만 평짜리 매장이 지금은 잠재적 가치만 존재하듯 리플도 광대무변한 규모의 매장을 조금씩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저는 리플이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많은 손님들이 찾는 그날까지 한없이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의 크기만큼 보상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믿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이 재미없어도 의리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